레디 되면 말씀 주세요. 저희는 좀 떠들고 있을게요. 어느덧 이렇게 더워진다. 그쵸. 날씨가. 아니 근데 여기 오니까 그때 그 여름에 여기서 막 제잘 걸었던 날이 생각이 나네.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 깐내간 게 2년 전이요. 말도 안 되지 않아? 소장님의 피곤한 눈을 목격하고 머리를 살살살 빗어드렸던 게 2년이나 그 사진 난 너무 사랑하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거 나중에 공개하면 안 돼요? 나 공개해도 돼?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응, 나는 저희의 공개할래? 너무 사적인 애정이 나는 그거 드러나는 너무 순간이라서. 그리고 나 그날 짐 옮기고 선혜 씨네 맞아요. 짐 옮기고 나 거의 기절하듯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쪽잠 주무셨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그 머리 빗겨준 그 너무 웃겨가지고. 혹시 여기가 그렇게 배우들과 이야기를 잘 주고받으신다는 백은하의 주고받고인가요? 맞습니다. 잘 오시죠. 네. 뭐 익숙한 공간이시죠? 그럼요. 제가 참으로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은하 소장님께서 이 캔버스백을 맞아. 깐느에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현장에도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아끼고 있어요. 우리 또 함께 깐늘 갔다 온 사이. 맞아요. 또 갈래요. 그리고요. 저는 또 은하 소장님과 넥스트 액터라는 작업을 했답니다. 여러분 아직 책을 안 보셨다면 지금 당장 구매하십시오. 또 여기 이렇게 소장님의 멋진 어엿하다. 저서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어엿하다. 저도 필모를 쌓고 쌓아 언젠가는 대왕책을 대학생 꼭 씁시다. 짜자자자자. 아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또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주고받고를 시작하고 나서 여빈 배우님이 오기를 되게 기다렸고 네. 그래서 뭔가 전에 전화를 해서 막 조금 수다를 떨고 싶다가도 아니야 오늘 만나서 되게 농축된 이야기를 하자 하고 계속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뭐랄까 한참 요즘은 계속 달리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지쳐 있는 날들이 많은데 내가 조금 약간 약해졌을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해주면은 약간 이게 탁 풀어져 버릴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왕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들어오자마자 안아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문자에서 와락 안아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했었죠. 맞아요. 뭔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주고. 네, 제가 이제 우리 영화 시작하기 전쯤에 만들었던 이끼 정원이에요. 보틀 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라리움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양재동 꽃시장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장님이 직접 이거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작은 바위들도 넣어놓고 고사리인가 얘네들도 넣어놓고 이끼들도 다 심어가지고 와, 이 숲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 다음의 숲 할까? 어머 다음의 숲이라고 할까요? 어. 아 그럴래요. 다음의 숲. 지금의 숲은 어떠세요? 지금의 숲. 아 좋다. 지금의 숲. 네. 지금의 숲이다. 원래 이 사람 피규어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안 심어놨거든요. 토토로 나중에 넣어주세요. 갖다 넣어야겠다. 뭘 가지고 올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지금의 숲을 가져오셨네. 그리고 여기 배경이 이런 노란색 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장님의 이 배우 연구소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초록과 노랑의 공간인데 너무 어울릴 것 같은.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한 1년 정도 됐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합동 생일잔치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2월쯤에 뵀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물론 뭐 나도 많은 일을 했지만 여빈 씨도 진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랬나 봐요. 파울핀도 개봉을 했고 우리 영화도 맞아요. 이제 우리 영화도 이제 다 찍고 저는 주고받고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특히나 같이 책 작업했던 배우들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동시에 그 배우들이 가장 많은 얘기를 품고 있을 때 오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작품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다행스럽게 바로 근데 소장님이 딱 타이밍을 알고 연락 주신 거죠? SBS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솔직히. 아 정말요? 네. 저희 또 이제 채널을 우리 보고 관계를- 이미 또 전여빈 배우와 그러셨구나. 너무 여기가 어울리겠다 생각하신 명석하신 담당자님께서 이거 홍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나요? 우리가 보통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미 인생이 이제 끝났지 누군가는 혹은 영화는 끝났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시작되는
인생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영화는 이재하라는 감독님이랑 저희가 맡은 이다음이라는 친구가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예요. 감독님, 아파도요. 영화도 보고 오디션도 보고 사랑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어떤 상처들을 좀 보듬게 되고 서로가 목표한 영화를 완성짓게 되면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에게 뭔가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가 정해져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이 정말 이다음이라는, 다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다음을 꿈꾸는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얄궂다는 생각했어요. 다음을 약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인데 심지어 성이 이예요. 이 다음이에요. 우리 이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네. 먹자.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가장 충실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을 약속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보다 그 다음을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을 가장 충실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름은 이다음이지만 삶은 이지금으로 살고 있는 그런 친구. 갑자기 손님으로 들러주셨던 아이유니 씨. 유현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나도 방금 머릿속으로 트위티 한 마리 이렇게 있었던 거. 저도요 지금 방금 생각이 나네요. 심지어 그 감독님의 이름,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궁민 씨의 극중 이름이 이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에 성까지 붙여갖고 이재와 다음이 함께. 그렇네요. 제가 그렇게는 생각 못했거든요. 이 남자는 사실 이재를 살아야 되는데 이제 못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약간 죽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고, 다음이는 사실은 뭔가 이 사람이 사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 이제를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이름도 장명도 되게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와, 저는 7개월 동안 촬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재하의 이름에 대해서는. 진짜? 다음이가 재하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감독님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재하가 지금 어쨌든 육신이 여기 있는데 지금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 같기는 해요. 초반에 이제 재하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재하가 뭔가 다음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뭔가 지금을 뭔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진짜 그래서 이제와 다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와 다음. 사실 저 인터뷰를 앞두고 이정훈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 캐릭터에 전여빈이란 배우를 떠올렸냐. 근데 감독님한테 여빈 씨도 물어봤다면서요? 맞아요. 네. 저 단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의 감독님들에게도. 저랑 다른 친한 배우는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꼭 물어본대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보면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저 왜 캐스팅 하셨어요? 왜 저였어요? 왜 저여야만 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잖아.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빈 씨는 뭔가 마음이 건강한 것 같아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7개월을 같이 찍다 보니까 몸도 자주 아프고 마음도 여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은 사실 진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러셨구나. 감독님의 말투를 보면 굉장히 이제 MBTI에서 T 같으시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이제 씬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담백하게 어떤 씬을 이제 구성하려고 할 때 감독님이 눈이 막 그렁그렁 해주셔서 오세요. 너무 슬퍼! 이러시고 한마디 하고 쓱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은 슬픈 감정이 묻어나는 씬이었는데 제가 그때 다음이한테 되게 미안했던 날이 있었어요. 아, 나 죽었다 깨어나도 얘 마음을 알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큰 죄책감과 미안함이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는 나의 연기는 정말 연기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내가 해도 그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상상에만 머문다는 벽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뭔가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음일을 준비하면서
주안점을 가지려고 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이 친구의 그냥 내면, 이 친구가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지금에 대한 사랑, 지금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온몸의 세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더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됐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내가 닿으려고까지 애를 썼는가? 아우,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 캐릭터도 사실은 알아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그 들었던 얘기가 정말 웃겼던 게 감독님께서 아마 10일에 그 뒤쪽 부분을 찍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담담하게 찍어야 되는 걸 여빈 배우가 그냥 되게 다음이답게 연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다가 본인 눈물이 울컥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빈 씨는 제가 울었던 걸 모르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들켰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게 네. 뭐였을까?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요? 라고 감독님한테 물으니까 그건 스포라서 아직까지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저 왠지 얘기했지만 알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너무 감정이 확 올라와서 원래 감독이 자기 작품을 보면서 우는 것은 꼴불견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워딩 그대로. 근데 감독님이 촬영하기 전부터 저한테 계속 하셨던 말이 준비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다면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열심히 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여빈 씨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 배우로서 이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열심이랑 정말 이 캐릭터가 돼서 어떤 doing 하는 게 아니고 액팅 하는 게 아니고 being 되는 거는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그 순간 거기에 살고 네. 거기에 있는 거. 네, 그냥 존재하는 존재하는 거. 거. 행동하는 하는 게 게 아니라. 아니고. 우리 약간 이거 꼭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 마음이 지금 거의 무슨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 하는 거지. 그 줄로 연결돼서 빨간 실 지금 이렇게 이어져. 그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여빈 씨는 가만히 보면 되게 짱구미가 있는 스타일. 정말요? 짱구미가 뭐지? 짱구미가 영화나 작품 속에서 봤었으면 조금 샤이한 데도 좀 있는 것 같고 비밀스러운 데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지만 현장에서 그 누구와도 되게 잘 어울려서 뭐 혹시 배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너무 잘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민 배우가 그 누구보다 편하게 느끼고 되게 가깝게 이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제일 빨리 열어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배우 생활하면 책임감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있으면 함께 해주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으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현장에 가서 일단은 근데 우선은 연기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고 그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보면 제가 그렇게 막 시끄럽지도 않거든요. 저 조용한 편이에요.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잡담도 안 하고 수다 떠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그 현장 자체에 어떤 밝은 기운과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감독님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 계셨네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 놀랍다. 민 선배님은 이제 저희가 전체 리딩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딱 뵀어요. 그때 이제 민 선배님이라고. 그쵸. 네. 사람들이 남궁미 성인 줄 잘 모르고. 이것도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촬영 중이었었어요. 이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기 예쁘장하게 생긴 남궁민이 왔대. 야, 잘생겼다. 국민 배우가 한 얼굴 하는 거. 이름이 국민이가 아니고 민이야. 아니야, 국민이야, 민이야. 옆에서 국민 배우가 됐으니까. 이름은 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성은 남궁이고 외자 이름이 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갑자기 그 일화가 생각이 나서 민 선배님. 네, 민 선배님이 근데 뵀는데 보자마자 저는 선배님이 너무 섬세하고 속에 빈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좀 솔직한 사람들한테 되게 끌려요. 소장님도 엄청 솔직하시잖아요. 너무 솔직해서. 진짜 솔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편안함을 느껴요. 적어도 욕만 안 하면 되죠. 그죠? 너무 명쾌해지고 딱 그냥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을 때 많이 기대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야기를 받았군요 이번에. 네. 국민 배우님. 민 배우님. 네, 그래서 또 선배님이 이제 관객분,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금속 같은 면이 있으시다가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러신데 네. 되게 제가 느꼈을 땐 선배님만의 그 살가움, 애교가 되게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애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 본인의 이제 부인에 대한 애정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더군다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배님의 그 자세가 더 진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러운 리스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이 진짜 멜로는 이 두 배우가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남녀의 케미, 혹은 매력, 뭐 혹은 집중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채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부담스러운 장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정말 한번 올라온다고 치면 막 선제 없고 튈 수도 있고 그러고 싶다. 국민 없고 뛸 그래서 민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도 있어요. 여빈이랑 내가 이렇게 너무나 어쨌든 잘 맞는 것이 너무 큰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상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정말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현장에서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셨어요. 애칭 같은 게 있나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민 선배님 이러거든요. 네. 울째하 뭐 이 정도. 울째. 와, 약간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쿨한 동시에 너무나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오로지 연기와 작품 그냥 이걸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의 재하랑 엄청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네요. 닮았어요. 네. 저는 우리 영화 대본 읽었을 때 이제 남궁민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된 상황이셨거든요. 남궁민 선배님이 그려낼 이재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하가 어떤 외형의 틀이 있다면 그 안에 남궁민이라는 영혼이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충실하게 완성이 돼 있을까, 충만해져 있을까. 근데 그래서 느꼈던 재하보다 정말 훨씬 더 그 영혼이 일렁이고 울렁이는 재하가 딱 있더라고요. 우리 영화는 그냥 딱 봐도 너무 되게 흔히 말해서 정통 멜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내가 정통 멜로라는 걸 본 지가 언제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 더 끌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장님이 너무 아끼시는 박해일 선배님과 고 장진영 선배님이 하셨던 국화꽃 향기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애정했었거든요. 물론 너무 다른 느낌이지만 그때 그 영화를 너무 흠모했던 저를 떠올리면서 또 이 작품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장진영 씨도 그 영화 속에서 희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하지만 또 누구보다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부여잡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선배님을 닮을 수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또 그렇게 좋아했던 작품이 내 마음속에 어릴 적 나서부터 지금 배우가 된 나에게 이렇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작품처럼 이 우리 영화는 작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정통 멜로라고 하기엔 다소 이제 좀 어떤 차가운 감성이 있는 뭐 봄날은 간다.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멜로죠. 네, 너무 멜로잖아요. 너무 멜로죠. 초원 사진관 나왔던 8월의 크리스마스. 네,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 좋아하는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 20년을 주기로 뭐가 저는 비슷하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약간 지금이 좀 20년 전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영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오지 않을까. 그게 꼭 영화에서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남궁민 선배님이랑 인터뷰 중에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숭고함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게 되셨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내 곁에 있지 않더라도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랑의 생명은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생명은. 근데 점점 뭐 사랑이 사치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사실은 모두 이렇게 사랑하고 싶잖아 맞아요. 하는 마음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이런 장르들이 용감하게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다음이를 만나면서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진짜 그게 뭔가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뭐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정말 연인일 수도 있고 영원에 대한 사랑을 아주 자신 있게 그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했어요. 그게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소장님한테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받았다. 이 드라마 속에서의 다음의 행동 같은 것들이 매우 시간이 많다고 하면 잘 안 낼 것 같은 용기를 이 친구는 내줬구나. 낼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오늘 이 순간 되게 용기를 좀 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저도 그렇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용기를 내고 좀 더 단순해지기로 했어요. 맞아. 단순해져야 돼. 삶이 명쾌할 순 없겠지만 그냥 좀 더 단순화시켜도 되겠다. 재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정말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시한부인 역할을 연기하는 걸 오케이 하고 그 사람을 출연시킨 감독의 어떤 윤리적 선택들이 나중에 결국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주 초반에 굉장히 솔직하고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동시에 또 다음이도 시한부 역할을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좀 처절한 무기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무서운 현실을 앞에 그냥 떡하니 내놓고 시작하는 멜로라니 와 이게 웬만한 강심장으로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좀 처절한 설정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냥 그걸 간절함이라고만 바라봤어요. 만약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 있지 않다고 내가 명시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남은 날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명확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밖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선택을 한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행복하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음이를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포기하고 티를 안 내는 게 갑자기 울컥하는 포기하고 티를 안 내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의 방법인데 다음이의 방법이 저한테는 되게 좀 힘들게 느껴졌었어요. 남겨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다음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누구보다도 그 선택에 용기를 내는 다음이를 또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기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하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고 그 마음 안에 어떤 추억이 새겨졌다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닐 거야. 그냥 의미가 있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니 이게 나의 영화도 아니고 너의 영화도 아니고 우리 영화잖아요. 우리 영화가 띄어져야 돼요. 나의 영화, 너의 영화처럼. 근데 이 제목은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 영화는 떨어져 있는 나도 떨어져 있는 너도 아니고 붙어 있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하겠다. 이거 엔딩으로 갔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멜로가 뒤에선 펼쳐지나 봐요. 어마어마한 멜로? 아주 숭고한 사랑으로 그려져요. 삶의 끝에도 어떤 결말이 올지도 알지만 서로를 지켜주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네. 어느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있겠지만. 네,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쉽사리 연결이 되는 사랑은 아니고요. 남의 연예계가 제일 재밌구나. 어느 순간 재하가 사실 다음이는 좀 돌직구인 것 같아요. 다음이는 계속 좀 상처받아도 다시 또 그 사람 앞에 가 있고 마치 그런 거죠. 자기 주머니에 송곳을 숨길 수 없듯이 사랑을 숨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한테 좀 상처받아도 다시 어느샌가 그 사람을 향해 있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 있고 그런 게 다음이인 것 같은데 그러는 다음이를 보고
어느 순간 재하가 달려와줘. 정말 그야말로 달려와줘요. 벅차겠다. 정말 벅차게 달려와줘요. 와. 근데 다음이는 못 맞아. 뛰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총총총 걸음은 할 수 있지만 달리지는 못해요. 그 달려와준 재하의 이 뛰는 맥박에 손을 얹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런 느낌이었지 잊고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심장 터지게 뛰고 싶었는데 그런 거 이제 아까 정통멜로 얘기했지만 막 약속. 맞아요. 친한 선배님을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그 절절한 멜로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걸 좀 대리만족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영화가 정말 뭐 영화 드라마 할 때 영화도 있지만 가장 찬란한 순간, 그치, 영화롭다. 영화로운 이렇게. 순간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우리 영화를 누리는 그런 순간들. 저는 여빈 배우가 이제 데뷔한 이후로 이렇게 쭉 봐왔지만 그 전의 단계에서 이 배우를 보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그걸 보게 된 것 같은 게 다음이가 네. 오디션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빈 배우도 언젠가 어딘가에서 서서 저렇게 씩씩하게 인사를 했겠구나. 맞아요. 와, 사실 지금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야 뭐 이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지만 되고 싶습니다. 되었습니다. 넥스트 액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본인도 이 작품을 딱 하면서 되게 옛날 생각 그 시작했던 순간의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특히 진짜 그 다음이가 오디션 보는 장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론 다음이 말투가 따로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센 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씩씩한 센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주눅 안 들려고. 근데 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배우라고 불러주지 않는 날들이잖아요. 배우는 직업인데 나는 이 연기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배우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 프란시스 하에서 저는 춤을 추고 있진 않지만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싶지 않지만 춤을 추는 사람이긴 해요. 뭐 이런 대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What do you do? It's kind of hard to explain. Because what you do is complicated? Because I don't really do it. 기회전. 그 감정인 거예요. 근데 막 그랬을 때도 딱 막상 오디션장에 가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이 무대의 배우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괜히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크게 안녕하십니까 배우 전여빈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날들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려운 날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날은 슬럼프도 빠지고 어떤 날은 또 내 계획과는 다르게 너무 신과 인물과 붙어있다는 생각에 뭔가 예상치 못한 행복감이 막 들어서 무한하게 들뜨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도 내 계획과는 다르게 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드는 날에는 너무 힘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내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만한 연기를 못했던 것 같은 날도 막 있고 항상 복합적인 날들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 삶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다음이가 오디션 보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의지로 되게 충만한 얼굴로 이 재하 감독을 탁 6교죠. 네, 그 6교에서 맞아요. 마주쳐서 되게 지금 살고 싶다. 네. 그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이 난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의지가 샘솟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라는 생각. AI로 삶의 의지가 샘솟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줘. 그러면 저 얼굴이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연기라는 세계, 영화라는 세계를 너무 하고 싶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때.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음. 그래서 누구보다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영화를 하나 만났었는데 그게 죽은 시인의 사회들을 봤는데 갑자기 순간 이 마음 저 밑에서 그 누구도 들춰보지 않았던 빗장 쳐져 있는 내 마음 저 아래속에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데 막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고 책상 위에 애들이 막 서는데 나도 살고 싶어 라는 약간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가 재수하던 시절이었어요. 20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배우가 되겠다고 당장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뭔가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막 욕망이 막 나의 꿈이 막 이렇게 들끓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친구가 최근에 백상에서 했던 말인데 작품을 위한 뭔가 욕심을 내는 것이 더 이상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뭔가 예인의 마음을 저 그 마음이 너무 저분이 와닿아서요. 아니신가요? 맞아, 테리가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욕심처럼 느껴지고 근데 용기를 내기로 한 거죠. 왜냐면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었고 네 이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식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는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를 고를 수 있다면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고 또 이제 연기를 공부하던 시절에는 누구도 배우라고 찾아주지 않는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이 인생이란 스테이지에서 저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배우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야, 네. 이 세상에 뭔가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들어버렸네. 그래서 그 외침을. 네. 어. 그래서 그 외침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작품에서 여빈 씨가 무례한 남자들한테 호통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멜로가 체질에서도 손석구 씨한테 사람이야.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빈센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하얼빈에서 아, 네. 박정출 네 이런 뭐. 그렇게 호통칠 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약간 카타르시스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네. 다행이다. 혹시 우리 영화에는 그런 좀 시원한 일갈의 호통의 네. 장면 없나요? 아 호통은 아닌데 네. 다음이가 세상에게 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어떤 대사들이 있어요. 약간 방방거리면서. 근데 그게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시원해 보여요. 하시는 분들 시원해 하셨나요? 저요? 네. 좋았어요. 그러고서 그걸 하고 나서 저랑 같이 다니는 개인 스태프들이 그거 이제 유행어 밈처럼 따라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배우인데 생각해보면 뭐 여배우는 오늘도 아까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배우인 거고 거미집의 미도도 절실하게 연기를 좀 하란 말이야 하고 막 유림이한테 가가지고 본인이 연기 막 본인이 하고. 막 연기하고 있어. 아 미도의 마음속에는 진짜 연기하고 싶은가 보다. 사실 배우가 되고 싶었을까요, 미도는? 미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리미를 더 그랬나? 내가 배우가 됐다면 너처럼 안 했을 거야 이러면서. 배우를 연기하는 배우인 거잖아요. 이 역할들이. 그게 내 삶의 역할이 내 배역의 역할이 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이지 않나요? 연기하는 나를 연기하는 나 뭐 이런 거. 그렇기는 한데 그 작품 때마다 저는 그냥 달랐던 것 같아요. 뭐, 같은 배우 그거라도. 네, 뭐 여배우는 오늘도에서는 어쨌든 그 배우나 그 상황에 어떤 특성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또 잘 녹아들려고 했고 또 미도는 미도대로의 상황이 있었으니까 열정은 있지만 그닥 그렇게 연기를 잘하지 않는 좀 다소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구현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이 같은 경우는 하얀 사랑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이도 그래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이 연기. 왜냐면 시한부잖아요. 저보다 잘할 사람 찾으셨어요? 라고 막 대놓고 자기를 어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음이가 하얀 사랑의 배우로서 연기를 해나갈 때는 어떤 아주 상이하게 다른 설정보다는 그냥 이 다음이란 친구가 얼마나 이 작품에 진지하게 녹아드는지 그냥 그걸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얀 사랑의 어떤 장면도 우리 볼 수 있게 되나요? 네. 아 진짜? 네, 장면마다 좀 뭔가 크로스오버 돼서 아마 나올 거예요. 아 계속. 너무 궁금한데. 계속. 영화들 중에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알모도바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 속에 또 네. 찍고 있는 뭐 영화가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영화를 찍기도 하고 영화의 장면들이 그리고 또 다음이가 전여빈이 연기하는 다음이가 연기하는 규원이. 규원이 응. 규원이가 바라보는 상대 역이 어느 순간 그 상대 배우의 남자의 얼굴이 재하의 얼굴로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씬이 보여질 때도 있어서 아마 또
색다른 즐거움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1+1 아니? 네, 정말로, 정말로. 그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사랑의 의미를 서로가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니까. 다음이가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싶다고, 나를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걸 남겨주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이가 했던 그런 행동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자기를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어떤 선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되게 무서워서 일기도 잘 안 쓰고 써도 바로 찢어버리고 사진도 시기마다 다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네가 내 사진 저장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네. 얘기했다던 그 전여빈이 네.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엔 사진 좀 저장하세요? 요즘에 사진 안 지운 지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사진을 좀 안 지운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4년 정도 됐고 일기도 메모장 같은 데 써놓는데 들여다보진 않더라도 그냥 일단 쌓아놓고는 있어요. 오. 근데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전 좀 어떤 강박증처럼 이렇게 뭔가를 다 한 번에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정리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예전처럼 너무 막 무자비하게 막 다 지워버리고 이런 건 안 하고 싶고 그냥 의미 있게 기록을 남겨두고 싶기는 해요. 근데 예전엔 기록 자체를 두려워했죠. 네, 두려워했었지만 이제는 그냥 짧게라도 좀 잘 정리해두고 싶은 마음. 그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 이미 이제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넷플릭스에서 전여빈 쳐보면 쭉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사실은 이제 소장님이랑 했던 넥스트 액터 저 책 좀 작업. 줘봐요. 네? 저 뒤에 있어요. 작업부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본인의 기록을 마주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생긴 거? 그때 저한테 줬던. 알아요. 근데 여기에만 뒤에 지금 깐느 수상 받은 기분이에요라고 했어. 이게 22년이야. 근데 그러고 깐느 다음에 갔죠. 그니까요. 예, 약간 이게 예언서 같은 거. 되겠다. 예언 좀 해봐요. 저는 은하 소장님과 함께 깐느 경쟁 작품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곳의 해변을 누비겠습니다. 저희 지금 걷고 있죠? 네, 걷고 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리베라 해변에. 네. 저는 처음에 우리 영화라는 곳에 캐스팅이 됐다. 전여빈이란 배우가.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 이렇게 딱 보다가 약간 소름이 좀 끼쳤던 게 넥스텍터 작업할 때 전여빈 배우에 대한 배우론을 쓰면서 이 사람의 작품들을 쭉 혹은 이 사람의 선택들을 쭉 보면서 썼던 게 제목이 죽음의 손을 잡고 우뚝 선 삶의 배우라는 게 제목이었었어요. 첫 사진에서도 보면 상복을 입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죄 많은 소녀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멜로가 체질에서 홍대를 보냈고 상수를 맞이하기 맞아요. 사이에 이 여자는 계속해서 죽은 남자친구의 환영, 사실은 본인은 실제라고 생각되는 그와 함께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기도 했고 빈센조에서 무조건 뻔뻔해 라고 얘기하는 이 여자마저도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삶이 바뀌게 됐었던 사람이고 낙원의 밤에서도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되는 사실 죽어 있듯이 살아가던 친구였었고 하얼빈의 공부인도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외계인에서 생각해보면 잠깐 등장하지만 우리 딸 김태리 이안을 남기고 사실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로 짧게 등장을 하잖아요. 와, 이 배우는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물론 삶 안에 항상 죽음이라는 게 깃들어 있지만 이렇게도 열심히 죽음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역할까지 연기하게 되는가 이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왜 그럴까? 뭔가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 거리낌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네, 여전히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쨌든 저도 작품에 선택받고 선택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오히려 가끔 어떤 역할이 망설여질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런 역할은 오히려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트라우마를 네. 되게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많구나, 우리는.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작품이나 인물을 만날 때 제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다음이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너무나도 열렬하고 처절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냥 마음을 좀 뺏겼어요. 네. 그리고 좀 기대가 됐어요. 내가 다음 일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저희 함께 하시는 매니저분께 전화를 드릴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역할을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도 몸도 거기에 또 얼마나 흠뻑 빠져 있을지 아니까 되게 힘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되게 행복하게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밥도 씩씩하게 잘 먹었고 근데 이제 육체적인 힘듦이랑은 또 달랐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고마웠어요. 그냥 어쨌든 삶이 가진 한계 마지노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삶을 잘 살아봐. 이 삶은 아마도 선물일 거야. 라고 약간 다시 저한테 이렇게 노크해주는 작품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가 삶 안에서 그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가끔 봄에 막 벚꽃이 필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내가 이 벚꽃을 몇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까? 정말요? 네. 지금 해주신 말이 네. 다음이에 되게 중요한 씬에 있어요. 아, 정말로요? 정말로요. 다음이가 아, 소름. 벚꽃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장면으로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장면으로 아, 있어요.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그렇구나. 네. 그 회차를 볼 때 제가 너무 또 행복하겠네요. 봐봐요. 인생에서 60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이 똑같은 벚꽃이 아닐 테고 매해매 또 올해 꽃놀이를 못 하고 간 거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아서 밤에라도 뛰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건 다음이가 지금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이 친구한테는 풀로 행복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을 것 같아, 저 같은. 맞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뛰쳐나가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사는 사람 같아요. 다음이가. 아니 진짜 아까 그거의 마지막 또 끝에 문장들은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우리 전윤영 작가님 잘 계신가요? 네. 이 책의 사진은 다 친오라버니이신 전윤영 작가님께서 찍어주셨거든요. 그때 썼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죽음을 망각하는 대신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얼마나 더 단단한 품위와 생생한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가장 씩씩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배우라고. 다음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너무너무 씩씩하고 생생한 에너지가 그리고 단단한 품위 이런 게 어우 어떡하지 이런 건 좀 열심히 살아. 근데 그 말대로 제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의 저보다 지금의 저가 좀 더 단단해졌어요. 좀 더 씩씩해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싶어요. 마구마구. 비바람 맞고 돌 맞고 그러더라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뚜벅뚜벅. 이 부지런한 배우는 또 다음 작품을 찍고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제 이건 올 하반기쯤에 아마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착한 여자 부세미. 이름이 부셈이에요? 네, 이름이 부세미예요. 이름이 부셈이에요? 이름이 부세미인데 경호원이었는데 어느 날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고 숨게 돼요. 위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부세미라는 사람의 가짜 이름이에요? 그러면? 네, 가짜 이름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 결혼한 네, 경우까지 그 회장님이세요. 나와 그 회장님이세요. 그 회장님. 네, 그분이 이제 시한부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경호원이니까 사실은 지켜드려야죠. 경호원? 액션스쿨 좀 다니셨습니까? 요즘 연마하고 있습니다. 연마하고 있고요. 주먹도 막 날리고 오. 아침마다 이제 뭐 뛰는 단련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총 쏘는 전여비는 보았지만 총도 쏩니까?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아, 그 안에서. 그래서 며칠 전에 총 쏘는 사격장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뭐 낙원의 맘때는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그 총 연습을 했던 게 네. 너무 이번에 도움을 받더라고요. 따로 이제 하지 않아도 그 자세 연습을 했던 것이 있어서 재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요즘 하루하루 그리고 매 작품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끊이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동력이랄까? 혹은 아니면 뭐 이유랄까? 이런 건 뭐예요? 엄청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대단한 배우가 되겠다. 내가 막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보여주고야 말겠어 라는 야심은 사실 적어요. 내가 납득당한 살아보고 싶다고 매혹당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그 순간 자체를 사실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버티는 힘이 되고 근데 그걸 좋아하는 동시에 그걸 함께 해주는 동료들과의 사랑, 어떤 합, 우리의 시너지, 우리가 함께 뭔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순간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껴요. 그냥 이 순간순간에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정말 남겨질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딱 명중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내 인생에 단 한 번은 하고 싶다. 그런 꿈은 있어요. 그건 그냥 저 인간 전여빈, 배우 전여빈으로서의 아주 긴 꿈이에요. 긴 꿈. 시한부 이다음이라고 합니다. 계획가 배짱이요.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배우백서라는 100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1부터 100페이지가 있는데 한 페이지만 골라주세요. 전 100이요. 야, 모아님도구나. 100은 미래예요. 우와! 미래. 와, 너무 운명적인 단어예요. 전여빈의 미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너의 미래는 따뜻하고 고요하고 충만할 거야. 따뜻하고 고요하고 충만할 거야. 네. 그리고 너는 그때 너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만나고 있을 거고 그때 너는 뭐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냥 뭔가 위로를 해준 거인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방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따뜻하고 고요하고 충만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원하는 저의 미래는 유쾌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 유쾌, 사랑. 네. 좀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재밌긴 한데. 그냥 유쾌하고 좀 실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러고 싶어요, 그냥. 네. 우리 되게 바보같이 웃었다. 그러고 싶어요, 그냥. 네. 그 미래. 소장님은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의 미래요? 저의 미래는 장수. 영생. 영생과 장수. 오래오래 살고 싶고 이 봄꽃도 네. 멋진 배우들의 연기도 드라마도 영화도 진짜 많이 보고 싶고 막 그런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게 저의 미래. 미래는 불멸? 아, 불멸.
한번 지켜봐 보시죠. 제가 얼마나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켜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야지. 앞으로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나요? 저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둥이. 네. 그냥 사랑을 연기로 작품으로 살아계신 존재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내가 느낀 사랑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걸 봐주신 분들에게는 봐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응답으로 또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 편지가 이렇게 닿았네 하면서 그럼 또 그 다음 답장 또 어떻게 쓰지? 막 이러면서 그걸 또 동력 삼아가지고 행복해지고 주시는 모든 응원이 사랑이거든요. 그게 뭐 비단 배우에 대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작품에 대한 반응이 곧 저한테는 사랑처럼 느껴져요. 답가처럼 느껴지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그 사랑이 절대로 짝사랑이거나 외사랑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삶을 여빈 씨가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처럼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요. 소장님이 여기 우리 써주셨던 다 것처럼. 예언서죠, 예언서. 노스트라다무스.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백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로 제가 여빈 씨가 사랑을 받는 삶을 그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 삶이 꼭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죠?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시간 어머, 어떡해? 주고 받고 타이밍인데 네. 받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가슴이 설레는군요. 이게 뭐 책도 있고 작은 소품들도 있고 네. 인형도 있고 뭐 저 응. 이걸 제가 골라왔잖아요. 어. 저도 소장님이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 있어요? 아니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너무 비싼 거 주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아가씨 어머, 순간들이라는 아, 이 좋아하는 또 동료이자 동생인 어머나. 나는 이런 이게 이재혁 작가가 아가씨를 같이 찍으면서 찍었던 어떤 그 사진들인데 언젠가 여빈 배우의 어떤 영화의 순간들에도 그럴 수 있으면 이런 좋겠어요. 사진이 우와, 근데 정말. 예쁘죠? 우와. 전여빈의 순간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씨. 테리야 보고 있니? 너의 눈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저도 저의 순간들을 평형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예쁘게 아주 소중하게 탁 놔두고 네. 테리의 눈을 보면서 소장님을 생각하고 또 나의 멋지게 만나게 될 영화 드라마를 꿈꾸며 내일을 살아봐야지. 감사합니다. It's all unscripted, just the real and the raw.